안녕하세요. 옥유성 멘토입니다. 요즘 상담 내용 중에 한 5가지 정도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문의가 올라온 게 이건 모의고사를 보다가 힘이 빠져버린다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문제 푸는 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는 문제를 풀었는데 또 틀린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목별 공부법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모의고사를 풀다가 힘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우선 잘 아는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풀었던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있냐면, 요게 이제 공통점인 게 바로 기출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모의고사 중에서 좀 많이 맞았던 문제,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 되냐? 그렇기보다는 하루에 2세트씩 푸는 게 좋아요. 이게 모의고사를 풀다가 힘이 빠지는 게 저도 예전에 오수 때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오수 때 이제 물리 풀다가 이제 풀기 전에 잠이 넘어와가지고 망했죠. 그리고 재수 때 생물을 푸는데 너무 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인내력 있게 꾸준히 앉아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요거를 이제 극복할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은 2세트를 이렇게 같이 풀게 되면은 한 세트 정도 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반 풀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세트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침에 9시, 원래 시간이 똑같죠. 정해져 있죠.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확 푸시면 되고요. 대신 5분만 쉬어야 돼요.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6위 푸시면 되고요. 다시 5분 쉬시고, 아니죠. 6위 풀었으면은 30분 식사하시면 되죠. 11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점심 식사하시고, 다시 11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물리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5분 쉬어야죠. 12시 55분부터 해가지고 생물은 2시 10분까지 푸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고 2시간까지 풀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끝났어. 한 세트 끝났으니까 15분 정도 쉬시고요. 다시 10시 25분부터 해가지고 3시 40분까지 확 다시 한 세트, 또 5분 쉬시고 3시 45분부터 해가지고 1시간이죠. 4시 45분까지 6위 푸시고, 그 다음 6위 풀었으면은 이제 밥을 먹어야죠. 점심을 이때 일찍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이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30분 정도 저녁을 먹어요. 4시 45분에서 5시 15분까지 저녁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물리 푸셔야죠. 5시 15분부터 6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물리 푸시고, 또 5분 쉬시고, 6시 20분부터 해가지고 7시 35분까지 생물을 푸시게 되면은 하루에 2세트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후에 이제 한 20시까지 쉬시다가 8시까지 쉬시다가 이후에 이때 풀었던 거를 복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세트씩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가 힘이 빠지는
점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뭐 매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요일, 매주 일요일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이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모의고사를 푸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점은 웬만하면은 파이널은 제가 그렇게 추천 안 드려요. 파이널보다는 일요일에 이제 모의고사 데이가 아까 있었는데 여기 두 세트 중에서 한 세트는 위에서 잘 아는 문제를 푸시고 두 번째는 메가의 적중 모의고사를 조금 추천드려요. 이게 왜냐면 조금 문제가 이상하긴 한데 사실 그거 어쨌든 새로운 걸 이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일요일은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데이로 정해가지고 푸시고 토요일은 그동안에 제가 풀었던 모의고사 누적 복습의 날입니다. 이제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가장 잘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마쳤지만 헷갈렸던 것도 이제 풀이 과정을 분명히 시험지에 적어놨을 거기 때문에 표시해두고 같이 보는 게 좋고요. 월요일은 대신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토요일은 모고 복습 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요일은 모고데이, 월요일은 적중모고 이제 해설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 수, 목, 금은 그동안 본 문제 중에서 이제 선별한 거를 푸는 날이고요. 아까 제가 파이널을 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모의고사가 이제 꾸준하게 85% 아니면 이제 한 번이라도 95% 이상 좀 맞아가지고 자신감이 있는 과목들 위주로만 하셔야 돼요. 이 과목들만 하셔야지 만약에 이제 전략 과목이 아닌데 듣게 되면은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아요. 파이널을 이제 제가 들어본 그 느낌으로는 강사들이 이제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해서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것도 나오면은 내가 안 가르쳤다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커리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사실 안 들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내가 진짜 이 과목은 정말 꾸준하게 어느 정도 점수 방어가 되고 있고 잘해서 오히려 이제 표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이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파이널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는 것을 틀리는 경우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는 거를 다시 푸는 게 필요해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번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잘 아는 문제, 풀었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해결이 되고요. 왜냐면 이때 이제 틀리면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멘탈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고사에서 어쩌지? 본고사에서도 이러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틀려가지고 액땜을 할 수 있었다. 액땜.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고사도 이제 역시나 아는 거를 틀리거나 계산 실수하는 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거를 좀 당연하게 여기고 원래 맞춰야 할 문제 개수를 늘려야지 이런 거를 자꾸 줄여야겠다라고 생각만 하시면은 자꾸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점수가 오히려 안 나오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보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위에서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아는 문제나 풀었던 문제들로 자꾸 보면서 요거를 이제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를 저는 이제 공부하는 시기에 절벽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토익도 그랬고 피트도 그랬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 꾸준히 오르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많은 좌절을 느끼는데 사실 이러다가 갑자기 다음 점수를 보면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수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은 다 점수가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당연하게 여기시고 내가 꾸준히 점수를 잘 하고 있구나. 장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험이 7월 말에 있다고, 이 시기에 지금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어진 시간은 정말 다행스럽게 시험이 미뤄져가지고든 공짜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뭔가를 더 새로 할 게 아니라 아는 거를 안 까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2번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 겁이 났을 때 적중 모의고사를 풀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적응의 의미지 뭘 자꾸 더 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종합반 다닐 때 1등, 2등 하던 학생은 둘 다 떨어지고 저부터 이제 3등부터 해가지고 10등까지 학생들이 오히려 다 합격했어요. 그때 1등, 2등 공통점이 학원을 안 나오고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하던 대로 이제 묵묵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들거나 겁나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시험이 드디어 나는 이제 약대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기쁜 마음으로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떨릴 수는 없어요. 어떤 약대생들도 다 이 시기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그 불안한 감정을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라고 본인 스스로 이제 약간 착각을 하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무섭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재밌는 마음으로 공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자아도취했고 약간 스스로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항상 좋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차례대로 화학, 유기, 물리, 생물 순서대로 볼게요. 이제 막판에 2주 전까지는 2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 있으면은 2주 전까지는 하루 2과목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하루 4과목 다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250문제 정도 추려가지고 엄선해가지고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토, 일, 월 빼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그 4일 정도 남아있잖아요. 화, 수, 목, 금. 그때 이제 하루에 25세트, 25문제 정도 푸셔가지고, 이거면 사실 2주면은 거의 다 풀잖아요? 2주면은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틀린 거는 그날 또 문제 푸시고 또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틀린 거를 골라내가지고 또 25문제를 만들어서 랜덤으로 푸시고 또 푸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 과중에 이제 좋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풀었으면 싶은 문제들이 있다면은 좀 골라내시고 이때 다시 넘기시는 게 좋겠죠. 일로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랜덤으로 이제 뽑아내세요. 못 풀으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걸 자꾸 내가 못 본 거 나오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시면 되고요. 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반응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반응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잡고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잡고 뭐 매핑도 괜찮고요.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이제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어 SNCl4가 있으면은 그거 알코올이랑 만났을 때 SN이 결합하고 그러면은 델타 플러스가 형성되면서 이게 어디로 치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려운 입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핵심들만 이제 외워야 할 시기거든요. 예를 들었고 이 개념은 이렇고 저 개념은 저래서 저런데 그러면 A랑 B랑 두 개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뭐 A라는 개념이 있고 B라는 개념이 있어요. 각각은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뭐 모순이 아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델타 플러스가 있고 여기도 델타 플러스가 있는데 이거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물어보셨는데 아침에 질문 이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공명으로 생각하는 문제였어요. 공명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포인트들을 이제 조금은 찾아내셔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해결을 하시고 그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시험까지 이걸 안 까먹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물리는 뭐 화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한 200문제 정도 반복해가지고 하루에 20문제씩 꾸준하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책이나 필기를 예전에 천상갑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빼미 부엉이 옛날 책이긴 한데 이런 책 저는 저 때는 그랬고 요즘 무슨 책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론 책을 보통 이게 한 식생군집 포함해서 한 5권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권. 혹은 이틀에 한 권 정도도 괜찮고요. 뭐 이거는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 정도 읽어 나가고 이제 밑줄 그어 놓은 포인트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읽고 그 다음에 뭐 적세근이나 백세금 같이 이제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뭐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따로 이제 외워가지고 백지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행구는 이론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트나 피트 꼭 회차별로 하루에 한 세트 정도 웬만하면 최신 거부터 거꾸로 풀어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반복해서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학원 오고 갈 때나 아니면 버스라든지 화장실에서 OX 문제 있으면은 계속 꾸준히 보시는데 이거는 이때 봤던 이론책이랑 다른 단원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하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연습이 뭐냐면은 단원별로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라 막 이 단원 저 단원이 섞여 나와도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5가지 정도 여러분들 요즘 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은 부분 혹은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잘 복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시고 나중에 뭐 면접에서 보시든 아니면 뭐 약대 전략제에서 보시든 아니면 후배님으로 보시든 뭐 좋은 결과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지막으로 유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